안녕하십니까. 고래김의 김도현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이충마을 미주 3차 아파트 경매 물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도 특별하게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 관계가 낙찰자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그 관계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물건은 아닙니다. 그런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권리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모두 개인이고요. 채권자와 개인이라는 건 개인 간의 어떤 금전관계가 생겼고 돈을 갚지 않아서 채권자, 채무자 간의 어떤 이런 경매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 때는 감정이라는 게 또 기입이 들어갑니다. 감정, 이들 사이에 저의 설명, 사건에 대한 저의 설명을 들으실 때 단지 그냥 설명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감정이입을 해서 그 당사자가 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경매 물건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이 지점이. 제가 만약 채권자였다면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럼 그 사람이 믿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도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는다고 집까지 다 날려버리려고 하는, 물론 내가 잘못했지만 그 채권자가 믿겠죠. 그 미움과 미움이 이 경매 사건 안에는 군데군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증오가, 미움이, 서로에 대한 미움이 우리의 낙찰가와 권리 분석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보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앞으로 수업을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쉬운 용어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우리 사는 이야기의 방식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는 2억 2천이고 한번 유찰됐는데 30% 저감돼 70%의 가격인 1억 5,400입니다. 지금 현재 최저가죠. 입찰 보증금은 이 최저가의 10%를 입찰 봉투에 넣어서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청구 금액은 4,800. 그렇다면 이 채권자가 4,8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이 집을 경매를 넣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사진을 보고 가겠습니다. 아파트 후면 사진이죠. 그 지역의 전체적인 어떤 그 그림을 보여줍니다. 지도 그림을. 평면도, 호별 배치도. 이게 약간 남동향이죠. 거의 정남향은 아닙니다. 아파트 동별 출입문, 자동문으로, 비밀번호 자동문으로 설치되어 있네요. 그 정도 정보만 나와 있습니다. 신건이 2018년 8월 13일이었습니다. 이때 감정가 2억 2천 1차 진행했고, 유찰이 됐다라는 건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도. 그렇게 해서 10월 1일 다음 기일이 정해졌습니다. 1억 5,400만 원 최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건 처리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에 접수한 거, 경매에 넣어주세요. 그럼 배당받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나 이만큼 돈 받을 게 있어요. 그리고 돈 받을 게 있다고 신청한 사람들한테 또 경매 진행 상태를 알리는 그런 문건, 서류를 접수받고, 그리고 또 법원이 다시 발송한 그 내용에 대해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을 제가 자꾸 지속적으로 보느냐면, 경매 사건이 진행되어 온 걸 살펴볼 수가 있고, 거기서 그들 관계의 발생했을 법한 여러 가지 일들, 입찰을 하기 위한 나와 관련된 일들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죠. 그 예측들에서
의외의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조사해야 될 조사 방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법원에 접수한 문건 처리를 보시면, 처리 내역을 보시면 채권자가 경매 넣어서 진행해달라 신청을 했고요. 접수했고, 중간에 보면 약 6개월, 한 5개월 정도 뒤에 경매 속행 신청서가 보입니다. 뭐 그간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빨리 진행시켜달라는 속행 신청을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매 속행 신청서를 보면 분노라는 두 글자가 생각납니다. 분노. 상상해보세요. 채권자가 속행 신청서, 경매 빨리 진행시켜주세요 하고 법원에 찾아가서 제출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800만 원 돈을 못 받아가지고 법원에 경매 신청했는데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지지부진 늦어져서 찾아가서 속행 신청서를 제출하는 그 상황,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기분을 한번 예측해 보시면 저는 이 분노가 생각납니다. 항상. 그래서 속행 신청 보면 아, 이 사람 화났나? 화가 많이 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이 사람들의 감정을 이 서류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이 건물에 대한 설명이죠. 철근 콘크리트 벽식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공시지가 클릭하시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요약본 있죠. 일단 제가 준비해온 자료로 등기부등본 요약본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등기부 요약본입니다. 예전에 공유자가 있었나 봅니다. 그 집을 전부 이전해서 이제 소유자가 집을 샀습니다. 그 당시 거래 가액은 1억 3,500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한국시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1억 2천 받았겠네요. 실채권 금액은 1억 2천이겠네요. 120% 잡았을 거니까. 그리고 다시 3년 뒤에 이런 정상적인 그냥 근저당 아파트에 1순위 근저당 정도는 하나씩은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뭐 대출 없이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런 지금 그 상황은, 이런 그림은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까지는 뭐라고 단정해서 이 사람이 어떻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특이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개인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개인끼리 뭐 돈을 주고 근저당 잡고 하는 거는 사업을 하거나 뭔가 돈이 좀 큰 금액이 오거나, 조금은 일반 어떤 일반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네. 물론 이걸 반복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이겠지만, 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뭐 대부분 일반 그냥 집 한 채 가지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흔한 상황은 아니죠. 자, 이런 개인한테 채권 최고 금액 7,500만 원 근저당 설정했습니다. 2017년 4월 1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 달 뒤에 대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대부 들어왔습니다. 소액이죠. 969만 5천 원. 또 삼성카드. 자, 여기까지 오면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측 안 되죠. 뭐 이 정도 가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이 사람의 경제적 상황이, 지금 현재의 열악한 상황이 예측이 됩니다.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부와 카드와. 그런데 또 여기 보시면 경매 신청이 2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순위 근저당권자가 개인 채권자죠. 실제 채권 금액이 이 정도니까 돈을 갚아라 신청했습니다. 아까 제가 수업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분노, 아주 화나 있을 거예요. 네, 감정이 안 좋겠죠. 감정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올 초에 그렇게 경매 신청을 했고, 다시 임의 경매 한국시티은행. 이자도 안 냈다는 거죠.
예, 은행 이자도 안 냈을 겁니다, 분명히. 물론 뭐 좀 더 깊게 설명드리자면 이 중복 경매 신청하는 게 이 채권 회수가 다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일단 신청했는데, 어쨌든 한국시티은행이 중복 경매를 신청했으면 이자를 안 낸 거는 명확한 사실이고, 이 중복 경매가 진행되기까지 이 사람의 경제적 상황은 중간에 이렇게 대부와 카드 회사까지 있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사람을 명도 대상자로 맞이해야 된다라는 걸 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날린 이 사람은 이러한 경제적 상황에서는 자력으로는 집을 살릴 수 없을 거다. 취하 가능성은 자력으로 취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 금액을 합치면 집값을 훨씬 넘어갑니다. 경매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 해보겠게요. 자, 매각물권 명세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매각물권 명세서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 없음, 주인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살고 있지 않으면 매각 허가 취소,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허가 신청할 수도 있고요. 권리 분석 정리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25일 한국시티은행 근저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살고 있고 개인 근저당부터 시작해서 가압류가 있고, 낙찰받으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전부 말소됩니다. 이 채권, 채무, 점유, 소유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낙찰자에게 영향을 주는 건 명도밖에 없다. 그런 권리관계다 라는 걸 지금까지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매수인 인수하게 될 부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 관리비 내고 있을까요? 관리비? 이거 낙찰가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저는 이것까지 확인해서 수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은 수업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 없습니다. 점유자, 소유자 세대입니다. 그러면 명도 대상자는 이 사람이 되겠죠. 명도 대상자, 소유자 세대가 될 것이며, 잔금 납부하고 1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협의 또는 강제 집행. 강제 집행을 한다면 250에서 300 정도 비용 예상되고, 이사를 합의한다면 250 이하에서 합의해서 돈을 주고 평화롭게 점유권을 이전받게 될 겁니다. 명도 가능성은 희박하고, 이런 명도의 부담, 이 부담밖에 없는 권리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관계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예상 낙찰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